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동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화든 소문이든 전설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늙은 개에게도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있고 지문과 같은 것이라고 믿어지는 표범의 무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잘못된 소문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타조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조류입니다.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고 강철봉을 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발차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방어 수단으로 땅바닥에 머리를 묻지는 않아요. 위협을 받으면 뛰고 발로 차며 불가피할 때는 숨기도 하지만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정도입니다. 사실 저 정도로 강한 힘과 빠른 스피드를 가졌는데 뭐하러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런 잘못된 이야기가 전해진 이유는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의 작은 머리가 땅에 묻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머리가 땅에 닿기라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머니 쥐는 아주 튼튼한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꼬리를 이용하여 매달려 있지는 않으며 그런 자세로 잠에 들지도 않아요. 어린 개체가 몇 초 동안 꼬리로 매달리긴 해요. 그렇지만 성체는 무거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다 큰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요? 특이하게도 이 친구들은 엄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엄지 때문이죠. 두꺼비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얘네들을 만진다고 사람 피부에 사마귀가 생기지는 않아요. 사마귀가 생기게 만드는 건 인유두종 바이러스지 양서류의 피부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몇몇 두꺼비의 혹에는 측두선이란 게 있어서 그곳에서 분비되는 알칼로이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뽀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적어도 19세기부터 사람들은 레밍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동안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컬트적인 자살 행위를 한다고 믿어왔어요. 개체수가 늘어나면 레밍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떠나죠. 그러다가 새로운 동네에서 익숙하지 않은 절벽을 마주하고 집단이 멈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랍니다. 의도적인 집단 자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단 자살 헛소문이 레밍에 대한 가장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스트라스부르 출신의 16세기 지리학자 자이글러는 레밍이 매년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나타났다. 그 후 봄에 풀이 돋아날 무렵이면 멸종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믿어왔죠. 점순이가 보기엔 그냥 귀엽기 그지없는 설치류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따라다닐까요? 지렁이를 자른다고 두 마리가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도 머리 부근에 한 대 뒤쪽에서 끊어졌다면 머리 쪽은 재생될 거예요. 하지만 잘려진 꼬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겠죠. 이런 오해가 생긴 게 아마 플라나리아.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친구는 몸의 3분의 1만 있어도 각각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얘는 현형동물문이고 지렁이는 환형동물문이에요. 과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문단위가 다른 친구들입니다. 투 뒤에 숨겨진 적잖은 믿음의 전제는 빨간 망토가 소를 흥분시켜서 투우자에게 돌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소는 생명이어서 빨간색이나 다른 색이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 친구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경박스럽게 흔들어대는 망토의 움직임과 주변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투우자처럼 깐족대고 여러 사람들이 부추기면 사람이라도 화가 나서 돌진을 박을 거예요. 이 아저씨처럼 말이죠. 많은 박쥐들은 아주 작은 눈을 가졌죠. 그리고 약 70%의 박쥐는 반영이치 측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밤에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이 안 보인다는 의미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다. 국제박쥐보존협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멀린 터틀은 장님인 박쥐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호주에 갔다 오면 사오는 기념품 중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의 주인공이며 지구의 귀여움 최강의 자리를 넘보는 코알라는 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곰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유류가 아닌 유대류랍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 엄마의 주머니 안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죠. 그 후로 또 6개월은 엄마 등에 업혀서 지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코알라를 곰이라 생각지 않지만 의외로 무식한 친구들이 많은 서양에서는 코알라를 작은 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사람들은 금붕어가 어항 구석구석을 헤엄치면 새로운 모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붕어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갔던 곳을 3초면 잊어버린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많은 연구 자료가 금붕어도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플리머스 대학의 연구에서 금붕어는 3개월간 기억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언제 먹이를 주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밝혀냈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물고기들 역시 조류나 몇몇 포유류만큼 똑똑하다는 증거들은 꽤 많이 있답니다. 남원을보의 영어 명칭인 슬로스는 느린 속도와 관련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린 속도 때문에 남원을보는 7가지 죄악 중 하나인 나태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느릴지언정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간의 관점으론 축복을 받은 건지 저주를 받은 건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비슷한 크기의 동물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55에서 60% 정도 느립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먹이만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겨우 분당 1.8m만 움직일 수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식량만 필요하지만 그만큼 느린 이 친구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번에는 동물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몇몇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무식의 소치인 것들도 있고 오화나 동화에서 비유한 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믿은 것도 있지만 이제 바로 알았으니 됐잖아요? 그럼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